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건희 주식 투자의 이건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시장 좀 갑자기 좀 급락을 해가지고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자,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했소. 자, 수고했어요. 여러분 수고했소예요. 수고했소. 일단 오늘 증시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긴급 진단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추석 연휴 전 투자 전략, 현금을 확보해야 될지 아니면은 저가 매수의 기회인지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보시기 앞서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겁니다. 증시 급락을 했죠. 연휴를 앞두고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많은 고민이 계실 텐데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일단은 시장은 좀 급락이 나왔어요. 코스닥 뭐 2% 넘게 빠졌고 코스피도 2% 넘게 빠졌죠.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나마 그래도 회복을 조금 했습니다. 완전히 극단적으로 내려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무서운 건 무엇이냐? 요 트럼프 정권 1기를 겪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희망을 주면서 야금야금 시장 확 빼버렸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반등 한번 줄 때 찔끔 주다가 갑자기 또 훅 빼버리고 그러다 갑자기 어느 순간 시장이 좋아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 보시면 아시잖아요. 지금 이기도 별 다를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이 왜 하락을 했느냐 조금 진단을 해보자라면 여기에 대한 원인이 좀 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지금 3,500억 달러의 투자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3,500억 달러 규모라고 하는데 이것을 조금 여러분들 하나로 좀 바꿔보면 약 490조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8월 말 기준으로요. 우리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액이 4,163억 달러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선불로 그것도 전액 현금으로 내놔라. 이러한 주장은 그냥 우리나라 국간 다 털어버리겠다라는 심리가 아닐까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어요. 대한민국 외환 보유액의 8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환 시장이 일본과 다르고 현금 선불을 지급한다.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제2의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선 이 부분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 엄청나게 팔아치고 기관도 팔아치웠죠. 오히려 코스닥 쪽에서는 조금 약간 제한적이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 매도 압력이 좀 강했습니다. 역시나 달러가 상승한 이러한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뉴스를 보시면 이러한 부분이 있었어요. 강달러 대미 투자 이중구가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전에 시장이 쉼없이 올라왔어요. 지금 뉴스에서는 뭐라 나와 있죠? 뉴스에서는 강달러였다, 대미 투자였다. 이거는 그냥 뉴스였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환율 1390원, 1390원 후반대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이렇게 올랐다고 뭐 시장이 작살난다? 자, 그건 아니라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이오주 같은 걸 예를 들었을 때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이러한 주식들 보시잖아요. 뭐 최근 비만 치료제 같으라든가 뭐 임상을 실패했다, 뭐 기술이 연기가 되었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시장의 리스크로 인해서 하락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다? 대외적인 원인에 의해서 시장이 하락을 한 것인데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갑자기 막 여기저기서 다 막 현금 확보해야 된다, 큰일 났다, 증시 버블이다. 그러면 엊그저께 왔어야죠. 지금 글로벌적으로 다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어요. 미국 연준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돌직구를 날렸는데 이틀 전이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지금 공매도 잔고가 역대 최고라고 하잖아요. 응, 조금 공매도를 칠 거야. 왜 이렇게 들릴까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일전 이미 이틀 전에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리면
인플레 억제에 영향이 있다. 이거 당연한 이야기예요. 기준금리를 너무 공격적으로 상승해도 시장 경제에 영향이 있고요. 공격적으로 내려도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저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주식시장으로 예를 들었을 때 주식시장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더라도 시장에 영향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조금 흔들잖아요. 오늘같이. 오늘같이 조금 흔들면 어떻다? 버블이다. 뭐 난리 났다. 당장 현금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증시 지금 9월 내내 안 쉬었어요. 9월 내내 안 쉬었고 지금 코스닥만 보시더라도 내내 달렸잖아요. 그렇다가 좀 빠진 겁니다. 이제 여기서 어때요? 여기가 지지라인이 된 거잖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코스닥 뭐 업종 차트에서 뭐 지지선을 찍는 것도 솔직히 의미가 없는데 여기 찍고 파동이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 공포심리 때문에 손절 물량 굉장히 많이 나왔을걸요. 001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도 어때요? 달렸잖아요. 이렇게 횡보하다가 돌파가 나와 버렸는데 당연히 어떻게 주식이 계속 치고 올라가겠습니까? 빠질 때도 있겠죠. 근데 핵심은 무엇이냐? 시장이 붕괴가 되면서 이렇게 하락을 한다고 하면 진짜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왜냐? 지금 한창 저항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5년 전에 어땠습니까? 5년 전에 주가를 끌어올려놨잖아요. 응? 이제 3년 횡보하고 이제 정고점 라인까지 왔어요. 뭐 주식 차트 보시는 분들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정고점 돌파 매매나 정고점 돌파를 하고 여기가 저항 구간이고 이거를 뚫어버리면 날아가고 천장이 뚫려 있고 이게 빠지면 빠지고 지금이야말로 저항 구간인데요. 그렇다면 시장에서 호재가 남았냐 악재가 더 많이 남았냐? 그것을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한 달 내내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있죠. 주도주 트레이딩 외 현금 확보 전략. 주도주 위주 트레이딩. 현금 확보. 주도주 트레이딩. 왜냐? 순환 사이클이 굉장히 빨라요. 순환 사이클이 어느 정도로 빠르냐면 대표적으로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급등 나왔죠. 그러다 오늘 시장 빠지니까 빠지죠. 그렇다 보니까 어제 안 갔던 에브리봇이 어떻습니까? 저항 구간을 돌파시키는 캔들이 나와버렸어요. 이렇게. 그동안 로보티즈 뜨거웠잖아요. 그쵸?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상식적으로 고점에 있으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 고점 매수하신 분들은 내가 단기를 보고 들어갔는데 주가를 쪽 빼버리면 불안해져요. 그렇다 보니까 무서운 거죠. 저가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무서워하는 구간은 아니라 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5년 전을 복귀해 보세요. 왜 8만원 9만원대 제일 많이 물렸었습니까? 최고점에 매수를 했으니까 주가가 쭉 빠지고 5년 동안 고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 관심 안 가지다가 갑자기 삼성전자 8만원 돌파하니까 뭐래요? 그리고 본장 아니에요. NXT에서 지금 9만원 돌파시켜놨잖아. NXT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적은 물량으로 찔끔해 그냥 도망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삼성전자 10만원 갈 거야 11만원 갈 거야. 바로 얘기 나오죠. 아니 왜 아무도 안 쳐다볼 때 남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다른 사람들이 20% 30% 손실 중일 때 왜 안 사고 왜 50% 65 70% 오른 자리에 사고 있냐.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 사실은 여러분 주식을 하다 보면 신호를 주는 거는 우리가 뭐 특정 기관이라든가 뭐 내부자라든가 그런 게 아니면 방법은 하나에 두 개인 것 같아요. 두 개. 굉장히 부지런하게 정보 검색을 하고 그것을 인지한 다음에 타이밍을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아싸리 그냥 물타기만 계속하든가 적은 비중으로 10분할 하잖아요. 10분할 그렇게 하든가 그런 게 아니면 솔직히 좀 어렵거든요. 사실은 네이버도 지금 어때요? 이렇게 막 치고 올리니까 이제 어떻다? 막 쏟아져요. 세상을 바꿀 것이다. 엄청난 시장의 판도의 흐름을 바꾸는 건 맞겠죠. 그런데 이렇게 20% 30% 오를 만한 주식은
많이 있다. 그리고 그 심리는 무엇이냐? 반대로 남들이 안 살 때 사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응? 그 스테이블 코인 고점 대비해서 이 정도 빠졌잖아요. 한 40%가량 뺐는데 여기서 뺄 만큼 빼고 물량 테스팅을 줍니다. 물량 테스팅을 주고 그 다음 주가를 확 치고 올려버리잖아요. 돌파시켜 놓잖아요. 근데 핵심은 무엇이냐? 오케이, 거래량이 붙은 거 좋아. 거래 대금이 붙은 거 좋아. 그런데 여기서 사놓고 어때요? 계속 오늘 하루 종일 그거 하잖아요. 빨래질. 계속 빨래질 하잖아. 빨래질. 여기 빨래질 하다 보니까 이거 못 견뎌가지고 조마조마하신 분들 계실 거고, 자기가 본인이 이런 변동성 있는 매매를 선택을 해놓고, 그쵸?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죠. 그럼 역발상을 하자라는 거예요. 오케이, 주식의 뭐 차트에는 거래량이 답이야. 결국엔 다 제 생각은요, 결국에는 과거 데이터거든요. 그런데 변함이 없는 사실은 하나가 있어요. 그 거래량, 거래 대금을 못 속이는 게, 돈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예측해볼 수 있는 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이런 핸들링이 아니다. 그렇다면 심리 싸움으로 들어가야겠죠. 한창 이러한 거래량, 거래 대금을 일으키는 행동을 할 때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치고 나올 수 있으면 단타를 치는 거고, 그게 아니다라고 싶으면 일단 돈 들어온 거 확인을 했어. 그럼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분할 매수를 사는 방법도 대표적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욕심이 많다 보니까.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6, 7월 달에 초입 돈 많이 벌었지만 8월 때 돈 많이 잃기도 했어요. 근데 복귀를 해보면 다 공통점은 무엇이었냐? 탐욕과 욕심에서 그 심리적인 이러한 지배를 못 이겼던 것 같아요. 약간 조급함, 빨리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상상. 그런데 그게 좀 생각적으로 그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겠죠. 어려워요 진짜. 셀트리온 이제 호재 막 나왔죠. 근데 핵심은 무엇이냐? 매물대가 많아요. 뭐 자사주 매수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이때 물린 사람들 다 던질 준비하고 있는데 이 물량을 뚫고 올라가기가 좀 쉽겠어요? 그럼 당연히 소위 말하는 우리가 종목 토지 같은 거 보면 시체라고 하잖아요. 시체가 많이 쌓여 있어. 이거 다 어떻게 다 걷어들여야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주가가. 그래서 알테오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최고점에서 뭐가 많아요? 거래량 제일 많이 터졌어요 근래. 알테오진 최고점에서.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럼 빠르게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잡주하라는 게 아니야. 잡주. 뭐 코스닥 개잡주하다가 진짜 잡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막손이라고 하잖아요. 시가총액이 낮은 만큼 적은 돈으로 핸들링한 애들이 굉장히 조막손이에요. 라닉스 보세요. 이거 라닉스. 매동 보시면 더러워요. 계속. 순간적으로 막 18% 올렸다가 막 10% 뺐다가 올렸다가 20% 뺐다가 막 장난을 치는데, 심리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현실적으로 잡주를 하실 거면 애초에 그 변동성 매매를 택한 것이기 때문에, 조막손들이랑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고, 약간 튼튼한 종목으로 추세를 타고 싶다. 그러면 우상향 타고 있는 주식들 중에서 거래대가 앞전에 터지고 조정 나올 라인에서 매수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주가가 흘러내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한번 복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지수가 끌어올린 특정 종목들 대형주 위주로 주식을 끌어올리면서 지수를 맞춰놨다곤 하지만, 분명히 그 안에서 거래대금 터진 종목들은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제일 좋은 주식이 뭐냐면 그거인 것 같아요. 유통 물량 이상으로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정말 폭발적으로 많이 터진 다음에 거래량 없이 조정이 나온 주식들. 왜냐하면 회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아닐까요? 그러한 부분은.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거래대금 앞전에 터지면서도 오랜 기간 조정을 끄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 하락 조정을 마치고 거래량을 찔끔 올리면서 물량을 테스팅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핫하게 픽했던 유로핏.
이때 공약 드렸었죠, 제가 방송에서. 왜냐, 주가를 애초에 밑으로 뺄 거였으면 빼버린 다음에 물량을 빨아들이면서요. 빼버린 다음에 빨아들이면서 물량을 모아가요. 그런데 주가를 계속 발로 툭툭툭 치고 올리면서 어떻습니까? 기간을 계속 두고 올려요. 3, 4거래일씩. 왜냐? 단기 과열 주의 경고 피하려는 전략. 프로티나가 왜 많이 갔냐면 관리 굉장히 잘했어요. 최초에. 이때 주의 걸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주가를 누르잖아요. 이렇게. 그럼 계산해 보세요. 15거래일 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날 종가 16,800원 85% 수준이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한 29,000원. 근데 주가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3만원 찍은 다음에 26,000원 마감하고 이틀 눌러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파시킵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천장을 뚫어버리죠. 그 다음에 이렇게 천장을 뚫어버려요. 앞전에 이거 매력 다 소화하고 천장 뚫어버려요. 여기서 그냥 경고 때려버립니다. 왜냐? 경고 때리면 이제 본인들의 영역이거든요. 본인들의 영역이에요. 이렇게 천장을 뚫는 주식들은 특징이 다 있는 겁니다. 단기 과열 주의 경고 피해가다가 3파동에서 그냥 경고 때려버려요. 왜냐? 이미 천장 다 뚫어버렸고 작업할 게 없거든요. 유로픽 같은 경우도 어때요? 물론 여기서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어요. 왜냐? 얘는 앞전에 워낙 이렇게 쌓아놓은 똥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한 번에 돌파를 못 시켜요. 그러면 뺐다가 올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떻다? 팩트는 유통 물량 이상으로 거래량을 막대하게 터트려놨다. 거래대금을. 이러한 주식도 있고 에브리봇도 마찬가지잖아요. 에브리봇도 로봇주 업황 자체를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지금 로보티지가 엄청 폭등을 했잖아요. 그리고 소형 로봇주도 굉장히 폭등을 했어요. 그 사이 조용했거든요. 그때 뭐 했냐? 이 앞전에 물린 물량들 있잖아요. 계속 여기를 보시면 테스팅을 했어요. 툭툭툭툭. 테스팅을 하다가 여기 보이시죠? 3거래 정도 테스트를 합니다. 윗골이 달리면서. 윗골이 달리는데 특징이 뭐예요? 여기서 개미들이 붙어요. 100%. 왜냐? 계속 물량 테스팅하네. 그런데 예전같이 이렇게 개미들의 심리를 읽고 주질 않습니다. 한 5% 10% 빼버리잖아요. 그럼 당황해요. 개인들. 손절하겠죠? 그리고 찔끔 이렇게 올리면서 한번 돌파 시그널을 줍니다. 그리고 빵!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되돌아보면 어느 순간 1차적 저항대를 돌파시키는 패턴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워낙 또 앞전에 똥이 많기 때문에 57,500원까지 못 가요. 현실적으로. 엄청난 호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그러면 뭐다 여러분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조금만 먹고 나와야 되는 패턴. 그러면 앞에도 깔끔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슬슬 매매를 하시면서 저항 구간을 강력하게 돌파할 만한 이런 거래량이 앞전에 쌓여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보셔야 될 때라 생각을 하고 바이오주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이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D&D 파마텍 빠지다가 양봉화 나올 거라 말씀드렸죠. 그때가 매수 시점이다. 비만 치료제는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끝난 건 아닙니다. 끝난 거 아니고 당연히 상한가를 올려버렸으니까 이 물량을 털고 가야겠죠. 근데 여기서 밑으로 더 빼면 누가 내기하고 있어요? 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바닥권에서 600% 700%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또 그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가파르게 오른 주식들은 가파르게 빠질 수도 있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 자 10만원 7만원 가거나 말거나 신경 안 씁니다. 왜냐 그렇게 먹어서 뭐 할 거예요? 앞에 매물 쓰레기 치워야 되는데 기다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 업황 핀다고 하고 실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거는 반도체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반도체 안에서 아직 올라가지 않으면서도 아니면 물량을 테스팅을 줬다가 조정이 나온 주식들을 찾으세요. 이런 종목들 말고 잡주들 말고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그런 것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최근에 분위기가 좋았다가 잘 안 된 것들 유니셈 괜찮죠. 왜냐 극저온 칠러 고부가 같이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 좀 그리고 아이폰 쪽 같은 경우는 주가 가파르게 올려놨잖아요.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다음 시리즈까지 아직 이제 이슈가 소멸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엔터주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반기에는 에이펙 기점으로 해갖고 중국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엔터주가 제일 안 갔거든요. 근데 오늘 신호가 나왔죠. 조금씩 엔터주 눈겨볼만 하고, 그걸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때는 항상 어떻다? 항상 이렇게 하락 조정을 끝내고 양봉 돌파 시그널이 나온 종목이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질질 길게 끌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급등이 나올 때 단기적으로 팍 나왔다가 어때요? 단기적으로 팍 빼고 또 다른 사이클로 돌아가요. 뭐 스테이블 코인 뜨거웠다가 원전 뜨거웠다가 다 뜨고 막 반도체 뜨거웠다가 AI 뜨거웠다가 계속 바뀌잖아요. 지금은 지수가 상승하고 있지만 그날 막 단타치라는 게 아닙니다. 짧은 시간, 짧은 어떻게 보면 한 일주일, 1, 2주, 2, 3주 요렇게 좀 매매를 하시면서 계속 순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아마 연휴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거래대금에 붙는 주식들을 중심으로 옥석을 가려서 매매를 하시되 현금 확보는 항상 필수적이다. 그리고 연휴가 지난 이후에 뭔가 좀 시장에서 조치가 나올 거잖아요.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를 짜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리튬이라든가 광물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어요. 왜냐?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 원자재라든가 이러한 광물 시장 같은 경우 핵심 광물 있잖아요. 앞으로 나올 뭐 차세대 사업에 들어갈 대부분의 광물들은 중국으로부터 다 어떻게 보면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 글로벌 점유율 단 7, 80% 차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뭐 2차 전지, 뭐 양극재 관련 뭐 리튬, 뭐 각종 광물, 뭐 텅스텐 되게 많아요. 뭐 금도 마찬가지. 금도 일전에 중국이 아마 그 팬데믹 시절에 금을 조용히 쓸어놨었는데 지금 때마침 금이 계속 폭등하고 있죠. 중국은 여러분들 독주 체제잖아요. 독주 체제. 좀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환경이고 뭐고 신경 안 쓰고 어떻게 보면 수익적인 측면에서 뭔가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라면 공격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든가 일부 이런 국가들을 보시면 환경단체도 있고요. 뭐 법안으로 마련돼 있고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리튬 아메리카스를 지분 인수를 추진한다. 정부를 통해서 이뿐만 아니라 여러 이런 핵심 자원 그리고 광물 여기에 대한 투자를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또는 여기서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금을 요구하거나 분명히 그 이면적인 부분에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반드시 어떻게 보면 견제를 하면서 어떻다? 여기에 대한 부분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뭔가 좀 이걸 입지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은 분명히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 돈 규모 자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힌트를 여러분께서 좀 빨리 캐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널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제 다음 시간에는 미국과 중국의 이런 광물 전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부분을 담을 내용을 한번 찍어가지고 앞으로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그리고 트럼프 정권 내내 계속 흔들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흔들어대고 있는데 안 흔들리라는 이런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어갈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제가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건희 주식 투자 이건희였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